부동산 강의 또는 부동산 콘서트에 두 번째 질문이 금리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뭐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되게 자주 관찰하는 편이에요. 무섭죠? 자, 근데 관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패턴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 금리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패턴이 뭐냐면요. 도망가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일단 그것부터 넘어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약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지난 몇 년간 나왔던 적이 없죠, 별로.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실제로 맞아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은 번 거 또는 벌지는 못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괜히 샀다가 손해를 볼 테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은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안 움직일 때 내가 들어와서 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인상되는 과정에서 그럼 내가 그때 다음에 다시 도망갈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뒤에 도망갈 부분을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조금만 추가가 된다면 생각이 더 깊어지고요. 또다시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또 한 번 더 찾게 되실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러니까 위험하다.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그 신문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금융위기 이번에는 뭐 장난 아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2007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장난 아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그런 걸로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하게 만들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종말 안 됐죠? 금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끝난 거 없었죠? 그렇다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논리인데 그거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너무 깊게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거, 금리 인상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얘기를 할 때 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 가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돈이 과도해지죠. 되게 위험해진다. 맞나요? 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 전제에 뭐가 깔려 있냐면요. 첫 번째, 경기가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얘를 잠깐 회수를 해야 된다. 너무 경기가 화랑되면은 버블이 오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기도 해요. 또는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얘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것 때문에 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제가 화랑장에 버블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랑장에 나타나는 버블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런데 화랑장에 버블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기타 그런 어떤 모습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지금 옆에서 1억 오르고 2억 오르고 3억 오르면 금리가 올라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금리가 올라도 1억 오르고 2억 오르면 다 내 거니까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버블이 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시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직전에 엄청난 화랑세라는 게 존재해요. 금리 인상을 할 때 엄청난 화랑세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낮아빠지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 부동산으로 말하면 그 과정에서 지금 좀 더 깊숙이 경제까지 들어가기는 좀 애매해서 요 정도 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시장이 확 무너지기를 원할까요? 차근차근 올리기를 원할까요? 차근차근 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급속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올라가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장이었네. 자, 그렇다면 미친 듯이 들어오는 버블장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네. 그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해서 한동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무너지는 상황이 오든 또는 주춤하는 상황이 오든 침체 오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 누가 무너지냐면은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리스크 관리 안 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우스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우스포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랑기가 좀 존재하고 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때 또 불나방처럼 나타나는 세력들이 누구냐? 폭락론자. 항상 이 시기에 나타나요. 원래 그래요. 2006년도 대한민국 여사상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화랑장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버블이다 뭐하다, 집값은 떨어질 거다, 금리 인상될 거고, 금리 인상되고 있고, 그러면서 무너질 거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무너지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외국이 무너져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외국이 무너져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외국이 어디였죠? 미국이었죠. 미국의 뭐 때문에 무너졌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었죠. 서브프라임이 뭔지 아세요? 집을 살 수 있는 대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영세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대출을 과도하게 해줬기 때문에 버블이 왔고, 그것이 과도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이러면서 금융시장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무너진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무너지도록 지금 대출이나 해주나요? 못 받잖아요. 무너질 놈을 안 만들고 계셔요, 지금. 이런데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폭락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어이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요, 무너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자를 갚을 분들인데 못 받게 하잖아요. 그 집 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지 돈으로 하잖아요. 지 돈으로 하는데 무너져봤자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